안녕하세요, 중3 친구들. 친절한 나왔어요. 김라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첫 시간이고요. 8페이지 피시면 되고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사실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따로 찍어뒀어요. 꼭 OT 영상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곱근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곱근이라는 것의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좀 편해질 텐데요. 제곱근의 수학적인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 x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죠, 그죠? 여기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대요. 이때 이 된 숫자 a의 제곱근이 바로 그때 x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식으로 조금 표현해 봤는데 조금 이해가 갈까 말까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있으면요. 우리가 제곱을 하면 25가 되는 거 알아요. 5 제곱하면 25 되고요.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됩니다. 왜? 제곱이라는 개념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게 뭐야? 라고 그 전 단계로 가는 연산은 배우진 않았어요. 물론 짐작할 순 있죠. 25? 5 아니면 마이너스 5겠는데?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어렴풋이 알 뿐 사실 이 역연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배우는 바로 제곱근입니다. 여기서 이 근자가 뿌리 근자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제곱해서 25가 됐어. 그럼 이 제곱해서 25가 되는 그 뿌리는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쉽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정의 그대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제곱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5나 마이너스 5는 제곱하면 25가 돼요. 근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게 누구야? 만약에 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봤다면 그게 바로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위에랑도 매칭을 좀 시켜볼까요? 여기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x죠. 이걸 제곱하면 a가 된대 그랬어. x를 제곱하면 a가 된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때 x값, 이것도 a라고 써봅시다. 네, a가 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a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a, 25의 제곱근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25의 제곱근. 이 x값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때 x값이 누구예요? 누굴 제곱했어요? 5나 마이너스 5를 제곱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붙여서 쓰셔도 돼요. 앞으로 뿔마라고 읽을 거예요. 플러스 5 하나 마이너스 5 하나는 줄여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죠. 뿔마 5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괜찮겠나요? 다시 한번 제곱근 정의 갑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제곱이니까 우리가 아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기 전 단계, 제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기 전 단계를 구하는 걸 제곱근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니 a의 제곱근이 x라고 했으니 a, 25의 제곱근은 그 전 단계, 뿔마 5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어떠한 수를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의 제곱근은 그때 x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 뒤에서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어렵게 가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만. 뿔마 5와 25 사이의 제곱과 제곱근, 이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말이 이해가 됐다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곱근의 정의 자체는 괜찮죠? 요것만 우선 이해해 주세요. 뒤에 계속 반복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으로 조금만 와서요. 제곱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좀 전에 x제곱이 a일 때라고 표현을 했죠. 선생님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가 돼. 이렇게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a의 제곱근이 x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a의 제곱근 했을 때 a가 양수예요. 지금처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했을 때 얘가 양수면 그 양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플러스 5 하나, 마이너스 5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x가 양수일 때를 25로 예를 들었다면 a가 0일 때래요. 그러면 x제곱이 0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곱해서 0이 되는 x값 누구예요? 0밖에 없죠. 0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요. 0 앞에는 보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0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제곱근이 한 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된다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배운 건요. 제곱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배웠죠. 그죠? 제곱했을 때 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0보다 작은 거에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제곱근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대부분 계산할 건 1번입니다. 어떠한 숫자, 양수에 대한 제곱근을 주로 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제곱근 개념상에서 처음에 정의상에서 물어볼 때 0의 제곱근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근 얼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음수는 제곱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음수 자체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맞아요?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어떠한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A의 제곱근은 X라고 하니까 A가 양수니까 양수의 제곱근을 구했을 때 그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그죠?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구해봤더니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없더라.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어요? 물론 암기하셔도 좋아요.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0개 이렇게 외우셔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제곱근의 정의로서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뿔마 숫자.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하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제곱근 자체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곱근 정의가 그래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뒤에서 반복한다고 했었죠?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와서 다시 조금 더 발전된 혹은 조금 더 응용된 제곱근의 넓어진 제곱근의 정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곱근을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제목은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까 놓친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제곱을 했을 때 25가 되는 거까지는 아까 했어요. 뭐라 그랬죠? 자신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처럼 제곱수, 누군가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는 우리가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 수를 바꿔볼게요. 26으로 바꿨어요. 제곱해서 26이 되는 수 알 수 있나요?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 제곱의 전 단계로 가서 그 뿌리를 찾으려면 그 수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제곱수는 되지만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26에 그냥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제곱근이에요. 그런데 제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26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의 x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x제곱이 1. 1의 제곱근 얼마? 뿔마 1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2의 제곱근 얼마야? 몰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뿔마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2의 제곱근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제곱수들은 제곱근 표현이 어렵지 않지만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뿔마 루트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게 약속입니다.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뭘까요? 몰라요. 그죠? 뭐라고 붙이면 된다고요? 뿔마 루트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입니다.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 있을까? 얘는 제곱수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뿔마 2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뿔마 루트만 붙여주면 돼. 그게 약속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얘도 뿔마 루트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루트사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배우겠지만 2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뿔마 2라고 그냥 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일 뿐 얘도 뿔마 루트 이 숫자라고 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을요, 앞쪽에서 했던 거보다는 좀 더 폭이 넓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기호가 뭡니까? 바로 루트입니다. 어머나! 분필이 하나 갔어요. 안녕. 자, 한글로 읽을 때 루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A의 제곱근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정의는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아까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이 수들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누구의? 25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A의 제곱의 뿌리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A의 제곱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X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그때 X값.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그때 X값.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표현했었죠.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X값. 그게 바로 25의 제곱근이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은 A를 만족하고 있는 X값이 A의 제곱근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X제곱은 얼마 했을 때 그때 제곱근은 뿔마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그랬죠. 그 숫자에.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한다면 뿔마 루트만 그 수한테 씌워주시면 돼요. 괜찮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 물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A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이게 A의 제곱근의 또 다른 표현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X값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A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X값은 뿔마 루트 A니까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요? A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A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네, A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 A라는 숫자에 뿔마 루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아이한테 뿔마 루트를 붙여주시면 그게 바로 그 수의 제곱근이 된다는 거.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음수일 땐 제곱근이 없어요. 그리고 0일 때는 제곱근이 하나죠. 그래서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을 뿔마 루트 A라고 정의하게, 그러니까 구해낼 수 있게 됐다면 이 다음부터는 용어 싸움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조금 간결하게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넣어봤어요. 오늘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은 이어 들으셔도 돼요. 자,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는요, 우리가 헷갈릴 만한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전에 푼 것처럼요. 자,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예요. 즉, A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A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곱근이라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의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 A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제곱근 중에 음수인 거라는 의미예요. 제곱근이 항상 이렇게 뿔마 루트 A라고 나오다 보니 그거에서 플러스인 거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거랑 헷갈릴 법한 게 뭐냐면 양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한 글자 차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뭐냐면 양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A가 나왔는데 이게 양수인 거야. 그럼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4의 제곱근. 이런 거 구하라 그럴 때 양수의 제곱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런 거 구하라 그럴 때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네가 먼저 나오는 거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쪼개는 거예요. 자, 얘네는 양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뿔마 2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없다가 나오는 거죠. 음수의 제곱근은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애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양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주인공이 양수하고 음수야. 양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애. 이 제곱근 자체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은 뿔마 얼마 나오고 음수의 제곱근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이 둘 구분되세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한 것처럼 우리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뿔마 루트 A를 의미합니다. 맞죠? 근데 제곱근 A라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제곱근 A 바로 붙어버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루트 A를 얘기해요. 루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제곱근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얘를 루트라고도 부르고 부를 때는 근호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히는 루트 또는 근호라고 불러주는데요. 제곱근 A라고 불렀을 때는 그 루트라는 기호만 쓰고 그 안에 A를 넣어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루트 A 부르듯이 그냥 둘이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아, 루트를 제곱근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A, 제곱근 A. 네, 그래서 이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A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A고요. 제곱근 A는 루트 A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어진 개념은 이만큼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의 정의를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양이 조금 많은 내용이에요. 그냥 제곱근 정의도 살펴봤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양수의 제곱근이 2개라는 거, 음수의 제곱근이 없고 0의 제곱근이 하나라는 거, 제곱근의 개수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로 와서는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 루트의 등장을 배웠습니다. 루트 등장을 배우고 나니 모든 수에 대한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A, 어떠한 A한테 뿔마 루트만 붙여주면 제곱근이 된다라는 폭 넓은 제곱근의 개념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헷갈릴 법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늘 내용이 좀 많고 헷갈리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이만큼이 다 제곱근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루트를 계속 다루면서 조금씩 우리가 익숙해져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풀어봤으니까 개념 배워봤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기본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풀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제곱근의 정의죠. 제곱을 했을 때 그 수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64의 제곱근은 제곱을 했을 때 64가 되는 수, 88의 64죠. 하지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뿔마를 꼭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제곱근 하면 앞에다 뿔마를 붙이게 돼 있죠. 뿔마를 붙이게 돼 있어요. 뿔마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어요. 왜? 0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거는 0.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거. 5, 25, 3, 3은 9니까 5분의 3, 뿔마 5분의 3이 제곱했을 때 25분의 9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뿔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아예 제곱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한 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제곱근 할 때도 64에 양의 제곱근 8,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정의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수,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수 없다. 우리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정의 그대로를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5번부터 8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게끔 하는 x값이잖아요. 제곱해서 1이 되는 x값은 뿔마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제곱해서 144가 되는 애는 뿔마 12 이렇게요. 제곱을 했을 때 0.49가 되는 애는 0.7 뿔마 77에 49 소수점 2개로 늘어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25분의 4가 되는 거는 5분의 2 뿔마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식으로 표현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워할 법한 OX 문제가 나왔네요.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문장에 대답해봐 하는 겁니다. 0의 제곱근은 좀 전에 구했죠?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우리 좀 전에 해서 기억날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하지만 제곱해서 음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습니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양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양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3 제곱근 구하여라. 4 해볼게요. 4 제곱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뿔마 2 앞에 뿔마가 반드시 붙는다 그랬어요. 다만 언제? 양수일 때. 0일 때는 0 한 개였고 음수일 때는 제곱근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수라는 단어를 쓴 거죠. 양수의 제곱근은 2개 맞습니다. 자, 모든 유리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했습니다. 모든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0도 포함되어 있는 거 맞나요? 물론 2 이런 것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도 다 됩니다만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0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음수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제곱근은 반드시 2개라고 할 수 없죠.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OX 문제가 나와버리면 좀 헷갈려요.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지만.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푼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보기로 이렇게 나오면은 보기 그냥 뭉쳐서 보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하겠죠? 보기를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헷갈려도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빨라요. 네. 자, 우리 다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보겠습니다. 자, 루트가 나왔습니다. 루트가 쓰여지는데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였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77에 49니까 7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안에 누구 제곱인지만 보면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는 따로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루트 196입니다. 196은 누구 제곱이죠? 14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14제곱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마이너스 1 따로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분의 1이네요. 루트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붙는 거예요? 원래 붙어있던 마이너스에서 붙는 거죠. 네. 자, 그럼 루트 0.36입니다. 0.6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0.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루트 0.6의 제곱 이렇게. 아,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사라지는구나.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게 되겠지만 루트와 제곱은 만나면 사라지는 게 맞죠. 왜? 제곱근 자체가 제곱의 역연산이잖아요. 반대로 가는 연산이잖아. 그러니 그 루트라는 기호는 제곱과 만나면 사라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했네요. 다음 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4 얼마죠? 2죠, 2. 루트 100 얼마예요? 10, 그쵸, 10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1입니다. 루트 0.25는요? 0.5의 제곱이죠? 0.5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는 루트 4의 제곱근인데 그게 곧 2니까 2의 제곱근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뿔마 루트를 붙여주시면 되죠.
뿔마 루트 2입니다. 자, 얘도요, 뿔마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랑 똑같아서 그냥 뿔마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0 나왔습니다. 10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붙여주시면 돼요. 뿔마 루트 10, 이 제곱근입니다. 자, 0.5 뿔마 루트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0.5의 제곱근이 나오죠. 이렇게 루트를 사용해서 제곱근을 표현하는 것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설명했죠. 자, 그 다음 제곱근에 대한 용어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21번 2가 있습니다. 2를 x라고 쳤을 때 x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제곱근 x를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 제곱근 먼저 구할래요. 제곱근이 제일 자신 있어요. 자, 뿔마 루트 2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제곱근이 양수인 것, 음수인 것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줬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써주면 되겠다 생각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곱근 x라고 하는 건 루트 x를 한글로 불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제곱근 x는 루트 x니까 x가 2라면 루트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루트 36이 나왔는데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죠? 6입니다. 즉 22번 문제는 6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제곱근 6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6의 제곱근입니다. 뿔마 루트 6이겠죠. 그럼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x는 루트 x라며 그럼 루트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23번은 4의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뿔마 2죠. 그죠? 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있습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물론 생략을 하겠죠. 그리고 제곱근 x는 루트 4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루트 4는 얼마? 그죠. 2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개념에서 오늘 제곱근에 정의했던 거, 말로 제곱근이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 식으로 제곱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요거를 루트를 써서 제곱근을 표현하는 게 있었고, 루트 안이 제곱이 되면 없어지는 것도 있었었죠. 그러면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용어까지 문제를 통해서 착 살펴봤습니다. 물론 공부가 이 정도로도 마무리도 되겠지만 한 번 더 선생님 리뷰 타임에서 조금 지겨울 때까지 우리 반복해보자고요. 잠깐만요. 네, 오늘 리뷰 타임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됐을 때 그 전 단계 수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말로 보니까 또 헷갈리죠. 예를 보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뿔마 5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하면 25가 되는 건데 이 제곱의 역연산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제곱근이다라고 했었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25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25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바로 A의 제곱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또 이해가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곱근의 정의를 맨 처음에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 하는 요 A의 그 칸에 양수가 올 때, 0이 올 때, 음수가 올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여기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 하면 지금처럼 뿔마 하나씩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총 2개가 제곱근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배웠는데요. 자, 0의 제곱근이나 음수의 제곱근을 물어봤을 때, 즉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음수면 자,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 하나밖에 없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마지막에 용어 정리도 했죠.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양수의 제곱근은 뿔마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곱근의 뜻, 정의를 좀 더 넓게 펼쳤어요. 루트라는 기호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모든 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자, 여기 루트라는 기호가 등장했다라는 말이 제곱근 또는 루트 혹은 근호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수 A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숫자 앞에다가 뿔마, 루트만 붙여주시면 그게 바로 제곱근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었었죠. 그러니 A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하면 뿔마 루트 A라서 루트 A 하나,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양수라고 얘기한 건 이유가 있죠? 제곱해서 양수가 될 때만 뿔마 두 개가 나오니까 양수라고 단정 짓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는 용어 또 나왔었습니다. 제곱근 중에서 플러스, 양수인 거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붙은 거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그죠? 음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뿔마 루트 A로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다 했네요. 예를 들어 보면 3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3이고요.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3의 제곱근 자체가 뿔마 루트 3이니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서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그 용어 또 비교했네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것은 A의 제곱근 뿔마 루트 A. 하지만 제곱근 A는 루트 A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둘은 절대 같은 애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요건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4의 제곱근을 얘기하면서 말했었어요. 얘 이제 제곱근 하면 우리가 요 정의가 있으니까 뿔마 루트 4라고 적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뿔마 2라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4와 2가 결국은 같은 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점차 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안이 제곱일 때 이 루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제곱 쓸 때. 여기가 4거나 여기가 25거나 여기가 9거나 이럴 때 루트를 안 쓰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안이 제곱 쓰일 때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개념 연습 문제에서도 살짝 풀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리뷰 타임으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념이 조금 어렵고 헷갈리더라도 또 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들으면서 제곱근에 관련된 개념 탄탄하게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중도 크고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